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아주 특수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석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입니다. 5월 인도분 선물 거래 금액이 마이너스 37.63달러라고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석유를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고객에게 웃돈을 주면서 석유를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유 시설이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석유는 계속 퍼내는데 돌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그동안 내린 적이 있었지만은 마이너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죠. 여기와 셰일 업체, 미국의 셰일 업체라고 있죠. 이 업체 간의 어떤 그런 치킨 게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감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있죠. 항공기도 뜨지 않고 자동차도 잘 운행이 안 되고 공장이 멈추다 보니까 그 원료인 석유 소비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데, 사상 초저유가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유가가 내리면 반가운 일이죠.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안 나는 나라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리게 되면 정유업체, 우리나라는 정유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가가 거의 제로에 근접하다 보면 석유 제품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리고 이미 국내에 쌓아둔 그런 석유 비축 재고 가격도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업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조가 넘는 그런 지금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7억 배럴 정도를 그 전략 비축유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찼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석유를 사다가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셰일 업체들은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6만 6천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10달러대로 계속 유가가 흘러간다면 1100개나 되는 셰일 업체가 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세일 업체들이 회사채라든가 이렇게 어떤 금융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산하게 되면 관련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다시 휘몰아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산유국들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사다가 가공해서 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특히 이 오일머니라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기타 이런 산유국들이 버는 돈으로 전 세계에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유국들이 돈이 없으니까 투자했던 돈들을 다시 회수해 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완전 경쟁 개방 시대인 그런 나라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거나 또는 외환위기가 오거나 이러한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초저유가는 전 세계 경제에 지금 먹구름을 끼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파생 상품이죠. ETN, 원유 ETN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4월 6일 현재 ETN 종목의 거래 금액이 8,551억 원인데, 이날 전체 ETN 거래 금액의 96%가 바로 원유 ETN이라고 합니다. ETN은 상장지수 채권 또는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그런 수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타성 상품 같은 경우는요, 고도의 전문가와 투자자가 겨루는 건데 제로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헤지 펀드라든가 전 세계에 아주 정보가 많은 그런 전문가 그룹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미 투자자분들이 대결한다는 것은 사실 적정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ETN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 7대 경제지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습니다. 거의 멈춰있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석유류와 농산물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물가가 조금씩은 올라가 줘야지만이 이 기업들의 수익이 더 생기고 산업 활동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멈춰 있거나 오히려 물가 하락되게 되면 금리는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어떤 산업 활동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뭐 직장인들이 고용이 뭐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급여가 깎이거나 자영업자분들은 말할 거 없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 물가가 지금 거의 멈춰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또 심리지수입니다. 저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편적으로 100이라고 보면은 70.8포인트입니다. 어떤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 같은 경우도 52포인트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즉 0부터 200까지인데 그 지수를 측정하는 그 레인지가 말이죠. 100이면 보통이다. 좋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개인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BS 지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좀 당분간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4.3%라고 합니다. 그만 감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9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수입보다 많이 해서 돈을 달러 벌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4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불안합니다. 만약에 어떤 산유국들의 오일머니가 빠져나가고 어떤 우리가 수출이 덜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외환 위기가 온다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를 해놓고 있죠. 미국과 또 중국, 일본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세계적으로 좀 보호무역 같은 부분이 좀 완화가 돼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상해 종합과 홍콩 항생인데 그 전전달, 그 전달이다 보니까 많이 내렸죠. 폭락을 거듭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최악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차악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하면 반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두 자리 숫자로 다 다시 올라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 올 1월 초의 고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하회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또는 어떤 더 나빠질 수 없다 이런 심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좀 소폭 상승했다는 측면, 중폭이죠. 중폭 상승했다는 측면은 고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4월 평균이 1.024%입니다. 1%가 곧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한편 다행스럽습니다. 금리마저 높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안 좋은데 금리마저 높다고 하면은 가계부채라든가 기업 부채가 있는 이런 데에서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어떤 금융 비용이 조금 숨통이 트이죠. 예를 들어서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그런 기준금리인데 잔액 기준으로는 1.66%고요. 신규 취급액으로는 1.26%입니다. 신용도가 양호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2% 안쪽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나마 금리라도 낮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0.7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게 이어진다면 연말쯤 되면 0.5% 정도로 다시 한번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율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 수출 수입이 민감한 나라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환율은요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폭등하거나 폭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지금 중심 잡기 어렵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환율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 달러 기준으로 4월 평균이 1224원 20전입니다. 그 전 달보다는 3원 77전이 오른 건데요. 물론 IMF 사태 때 98년도 이때는 19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떨어지는 거죠. 즉 국민소득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수입을 할 때 수출 기업들의 상당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환율이 좋은데 그 부분은 저는 원단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한 20% 정도 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 보겠습니다. M2라고 하죠. 총통화. 우리나라 약 한 3,0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약 8.2%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은 뭐 여전히 좀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돈들이 산업 쪽으로 또는 시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일부 뭐 부동산 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 통화량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측면, 증가율이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에 조금 다행스러운 그런 것으로 보는데요. 그 증거로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4월 평균으로 볼 때는 투자자 예탁금이 44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반면에 주식형 펀드 잔액은 내리고 있습니다. 즉 펀드는 간접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 투자에서 돈을 빼가지고 직접 투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자재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 유조 국제 석유 가격은 4월 평균이 15달러 정도 됩니다. 뭐 예전에 100달러가 넘었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내린 상태입니다. 뭐 일부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초저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국제 금시세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스당 1695달러거든요. 그럼 그 전달에 비해서는 100달러가 올라간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 기억에 국제 금시세는요 2010년도 정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900달러까지 갔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거꾸로 반토막이 됐죠. 105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700달러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팽창이 되고 있죠. 지금 영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데 가치가 그 실물 자산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달러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금 투자는 유효한 그런 대안 투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중폭 상승했습니다. 전기 대비 0.23%가 올라갔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08%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경제 지표와 어떤 자산관리의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컨설팅 할 때 참 머리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언택트 이런 문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뭐 대면이 아닌 뭐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